겨울이 되면 이 추운 겨울에 너무 춥고 온 세상에 이렇게 나무에서 나뭇잎들이 다 떨어지고요. 그리고 왠지 다 나무 가지만 보이잖아요. 그런 겨울이 됐을 때는 혈관들이 다 수축하게 되죠. 우리 건조증 등은 훨씬 더 심해지십니다. 우리는 사계절이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굉장히 살기가 어려워요. 근데 그것도 여름에 너무 덥고 이 겨울에 지금 너무 추우니까 성교통, 질건조증이 점점 더 심해지죠. 근데 상대방도 이해를 못하고 병원에 갔을 때 제가 아프다고 그랬으면 왜 이렇게 예민한가요? 이렇게 쳐다보는 원장님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현장을 맡아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음식에 대해서 자연치유, 겨울이 되면 훨씬 더 질건조증, 통증이 심하다. 자연치유, 음식과 관련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기, 단백질, 아미노산이 알기닌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우리 혈관, 외음부의 혈관을 확장시킬 수 있어요. 그런데 알기닌이 많이 포함된 닭, 이거는 우리가 닭장 속의 닭들이 아니라 야생에서 키워진 닭, 목초에서 키워진 소, 이런 닭가슴살, 붉은 고기 등의 알기닌이 아주 풍부하거든요. 그래서 알기닌의 양질의 알기닌을 드시는 게 그럼 물론 알기닌이 제품으로 나와 있는 것도 있어요. 근데 우리 일반적인 식생활에서 알기닌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알기닌은 비아그라의 재료가 되는 거예요. 아니, 닭장 속의 닭들이 아니라 자연 토종닭, 풀어놓은 닭에 알기닌이 많아요. 소도 마찬가지예요. 목초에서 키워진 소, 자유로운 소죠. 그래서 옛날에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사위가 오면 장모님이 버선발로 뛰어나가서 씨암탉을 잡아서 먹였죠. 그런 양질의 단백질이 필요하죠. 근데 우리 입에서는 마블링이 잘 된 기름이 있는 그런 것들이 우리 입에 조금 더 입에 맛있다고 느껴지죠. 그런데 우리가 육회로 하는, 육회는 소고기, 홍두깨살로 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알기닌이 좀 풍부해요. 홍두깨살에는 기름이 많지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삼겹살을 너무 좋아하죠. 그렇죠? 향정 삼겹살 목살에는 기름이 많아요. 돼지고기 중에서 앞다리살, 뒷다리살 이런 것들에서는 기름이 거의 없겠죠? 근데 그것들은 좀 가격이 쌉니다. 그래서 앞다리살이나 뒷다리살이 더 싸요. 근데 이 돼지들도 조금 더 자연산으로 키워진 돼지한테 훨씬 더 양질의 단백질이 있어요. 탄수화물을 줄여야 되죠. 근데 우리는 탄수화물의 중독이 이미 됐습니다. 못 줄여요. 중독이 돼 있다고 말할까요? 줄이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핸디한 빵, 떡 이런 것들이 맛있는 페스트리, 떡 이런 것들. 쌀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밥 한 그릇을 뚝딱 먹게 되거든요. 떡도 너무 개발돼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누워서 떡 먹기가 쉽지 않아요. 다 떨어지니까. 근데 지금은 딱 손에 들고 먹을 수 있게 만들어져 있어요. 떡들이. 근데 그래서 우리는 탄수화물 중독이 간접적으로 될 수밖에 없죠. 스마트폰을 들고 그냥 노력 안 하고 그냥 내 현관에 이렇게 보내온 그 떡들, 빵들 이런 것들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정제된 탄수화물은 영양소 우리 몸을 그러니까 인슐린의 저항성을 만들어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질건조증, 성교통, 우리가 당화혈색소 아시죠?
그래서 당화 혈색소도 올라가고 인슐린의 저항성은 점점 심해지기 때문에 질건조증, 성교통은 더 심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밀가루에 들어있는 글루텐 프리 그런 상태를 유지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스파게티 자체도 그 글루텐이 굉장히 많은데 스파게티 자체도 크림 스파게티, 토마토 소스, 뭐 해물이 들어간 거, 미트볼 너무 다양하니까 우리가 입에서 요것저것을 길들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공육물이 있는데 옛날에는 단지 핑크색 그 소세지 하나 정도 있지만 지금은 햄도 너무나 다양해요. 가공육류를 피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질건조증, 성교통 같은 것이 없어집니다. 우리가 그 가공육에는 질산염이나 아질산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훈제한 것도 피하시는 게 좋아요. 좋은 지방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아보카도, 코코넛 오일 아시겠죠? 올리브 오일, 아보카도, 코코넛, 올리브. 훈제는 피하시고 오리도 훈제는 피해 주세요. 질건조증에 좋은 지방을 드시는 게 하나 팁이에요. 근데 우리 생활을 우리는 언제부터 우유랑 굉장히 친해졌죠. 그런데 우리가 어렸을 때는 그냥 그 학생들한테 하나씩 나눠주는 오전에 우유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빵에도 우유가 다 들어가고 모든 카페에서 주는 스무디 등에는 우유가 안 들어가는 것이 없어요. 그런데 이런 카제인 성분들이 외음부의 전정염, 성교통, 질건조증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질건조증이 있는 사람들은 질의 만성염증의 개념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만성염증을 줄여주는 게 통증도 없어지고 그래서 질건조증에서 훨씬 더 좋아질 수가 있어요. 라떼, 카페 라떼, 밀크 라떼, 초코 라떼, 라떼 다 뭐가 들어있어요? 우유가 들어있잖아요. 우유도 좀 줄여주시는 게 좋습니다. 레몬을 물에다 그러니까 레몬즙을 타서 드세요. 레몬 오일, 유기농 천연 레몬 오일, 진저 오일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대추도 구워서 갈색으로 갈변한 거는 피해 주시는 게 좋겠어요. 그래서 홍삼차, 대추차, 레몬차 이런 것들 굉장히 좋죠. 레몬 오일도 있어요. 근데 지키기가 참 어렵죠. 영양소 중에서 오메가3는 필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메가3 사이즈가 크지 않은 오메가3를 선택해서 흡수가 잘 되는 오메가3 그래서 큰 거는 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약을 큰 거를 드시면 마치 목 안에서 생선 비린내가 막 거꾸로 올라오는 것 같아요. 겨울에 이 추운 겨울을 잘 나시려면 아시겠죠? 내가 뭘 피해야 되는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글루텐, 나쁜 지방, 훈제 이런 것들을 피해 주세요. 그래서 자연치유, 레이저 같은 걸 하시고 나서 내 몸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이런 것들이 아시겠죠? 그리고 우리가 카페에 가면 테이블 슈가가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는 굉장히 프룩토즈가 우리 몸의 인슐린 저항성을 만들어줘요. 그러면 몸이 만성염증 이런 것들로 빠져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비만, 질건조증, 성교통, 만성염증이 되면 분비물도 안 나오고 질건조증도 되고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또 하나 언급하면 트랜스 지방, 맥도날드의 감자튀김 아시겠죠? 이런 트랜스 지방 같은 것을 피해 주시는 것이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지방, 트랜스 지방을 피하셔야 됩니다. 이 추운 겨울을 이런 트랜스 지방들은 잘 썩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질건조증뿐만 아니라 심장질환, 뇌질환, 만성질환들. 그래서 질건조증의 자연치유. 이 너무 추운 겨울을 어떻게 가을 이렇게 바깥을 봤을 때 나뭇잎은 다 떨어지고 가지만 남아있잖아요. 겨울에 너무 많아서요. 건조증, 질건조증, 배뇨장애
원장님, 밑에가 찢어진 것 같아요. 확인하려고 왔어요. 아파서 질 레이저 후에 지키셔야 되는 음식과 피해야 되는 음식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재생치료가 굉장히 발달돼 있어요. 그런데 원장님, 이거 효과 언제까지 가나요? 이것을 물어볼 게 아니라 본인이 좀 일상생활을 변형시키는 거.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이 겨울에 질 레이저를 하시고 어떻게 질 레이저의 효과가 남보다 훨씬 더 오래 가는지 아시겠죠? 감사합니다.